이 이야기는 26살 청년 김민준의 이야기다. 그는 야간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할머니를 모시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밤마다 일터로 향해야 했기에 낮에는 잠을 자야 했지만 홀로 계실 할머니 생각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좀처럼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효자였다. 그의 눈 밑에는 늘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축 처진 어깨에는 피로와 걱정이 동시에 내려앉아 있었다. 좁은 투룸집,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그들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할머니가 청소 일을 하며 어린 손자를 홀로 키워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시간들이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도 손자의 학교 준비물 하나 빠뜨리지 않으셨다. 겨울이면 찬물에 손이 트도록 청소를 하시면서도 손자에게는 따뜻한 밥을 챙겨주셨다. 그렇게 민주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그런데 3년 전부터 할머니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방금 전에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셨다. 처음에는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아침에 밥을 드셨는데 점심때 또 아침을 챙기려 하셨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시는 일도 잦아졌다. 걱정된 민주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알츠하이머, 즉 치매였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증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항상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당이 높은 야간 근무를 해야 했다. 그러나 할머니를 혼자 두고 출근할 수는 없었다. 밤사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6개월 전 그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요양보호사를 찾았다. 여러 지원자들 중에서 박미선이라는 48세 여성을 선택했다. 중년에 평범해 보이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여성이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었고 경력도 5년이나 되었다. 면접 때 미선 씨는 정중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었다.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봐드리는 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걱정 마세요. 민주는 안도했다. 드디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은 것 같았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완벽했다. 할머니는 미선 씨를 무척 좋아하셨고 민주는 드디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다. 미선 씨는 정성스럽게 할머니를 돌보는 것처럼 보였다. 식사도 잘 챙겨드리고 약도 제때 드시게 했다. 할머니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산책도 함께 다녔다. 민주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할머니를 잘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감사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할머니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민준아, 밤마다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자고 가는 것 같아.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남자가 올 리가 없잖아요. 아니야, 분명히 봤어. 소파에 누워있더라고. 민주는 그냥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다. 할머니께서는 종종 없는 사람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었다. 환각이나 착각은 치매 환자에게 흔한 증상이었다. 그래서 민주는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할머니, 꿈꾸신 거예요. 밤에는 미선 씨랑 할머니만 계신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웃거리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 내 금반지가 없어졌어.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할머니, 제가 같이 찾아볼게요. 민주는 이것도 할머니가 잘못 기억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다. 치매 환자들은 종종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누가 훔쳐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는 함께 서랍을 뒤졌지만 금반지는 나오지 않았다. 아마 다른 곳에 두셨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민준이 방 청소를 하다가 책상 뒤로 떨어진 할머니의 통장을 발견했다. 먼지를 털고 우연히 거래 내역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통장에는 이상한 출금 내역들이 가득했다. 한 건에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지난 한 달 동안만 거의 3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혼자 은행에 가실 수 없는 분이셨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이 빠져나갔단 말인가? 그때 민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요즘은 통장 없이도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떠오르자 민준의 마음속에 불안이 밀려왔다. 설마 그럴 리가 없었다. 하지만 확인해 봐야 했다. 결국 그는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할머니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은행 앱에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었고 낯선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한 내역이 있었다. 민준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할머니, 혹시 누구한테 돈 보내신 적 있으세요? 돈? 무슨 돈? 나는 돈 보낸 적 없는데. 할머니는 전혀 기억을 못하셨다. 당연했다. 할머니가 직접 보낸 게 아니었으니까. 민준은 그제야 확신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고. 할머니의 밤마다 남자가 온다는 말도 금반지가 없어졌다는 말도 어쩌면 진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당장 미선 씨를 붙잡고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단지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냥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통장 내역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다음 날 민준은 인터넷을 뒤져 위장 카메라를 주문했다. 공기청정기처럼 생긴 카메라 한 대, 시계 모양 카메라 한 대. 이틀 뒤 택배가 도착했다. 민준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거실에는 공기청정기 카메라를, 할머니의 방 선반에는 시계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가 오기 전 아침, 민준은 서둘러 작업을 마쳤다. 카메라는 완벽하게 위장되었다. 절대 눈치챌 수 없을 정도였다. 민준은 할머니께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다. 혼란스러워 하실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부터 녹화를 시작했다. 민준은 직장에서도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날 밤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 요양보호사는 할머니께 저녁을 드리고 텔레비전을 함께 보다가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다. 평범한 모습이었다. 민준은 혹시 자신의 오해였나 싶었다.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나 둘째 날 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오후 9시경 할머니를 재우고 거실로 나온 미선 씨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오빠. 지금 빨리 와. 할머니 잠들었어. 30분 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헐렁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다. 화면을 지켜보던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다. 할머니의 말씀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정말로 밤마다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맥주를 마시며 떠들기 시작했다. 마치 자기 집처럼 행동했다. 남자는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누웠고 미선 씨는 옆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민준은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2시경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미선 씨가 할머니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그리고 깊이 주무시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할머니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할머니의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휴대폰 화면에 갖다 댔다. 지문 인증이 풀렸다. 미선 씨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은행 앱을 켰다. 그리고 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모든 과정이 불과 3분도 안 걸렸다. 마치 수십 번도 더 해본 것처럼 익숙한 동작이었다. 회사에서 카메라 화면을 보던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 달려가서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다. 하나의 영상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다. 미선 씨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다시 내려놓고 방을 나왔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남자친구와 낄낄거리며 웃었다. 소파에 누운 남자가 물었다. 얼마 뺐어? 50만 원이나 벌었다니까. 오늘은 이 정도면 됐어. 진짜 대박이네. 이렇게 돈 버는 게 쉬운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그들은 마치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생각하면 소름이 돋았다. 민주는 일주일 동안 참고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미선 씨의 남자친구 이름은 최철수, 36살이었다. 민준이 흥신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그는 몇 달 전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난 남자였다. 갈 곳이 없던 그는 여자친구인 미선 씨에게 하소연을 했고 둘은 이 악랄한 계획을 짠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자리 제공이었다. 미선 씨가 일하는 집에서 밤을 보내는 것. 하지만 욕심이 생긴 것이었다. 어차피 치매 환자니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돈을 훔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카메라에 그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미선 씨의 남자친구가 맥주를 마시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할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아? 미선 씨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빠, 이분은 나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이 정도는 보상받아야지. 치매라니까 아무도 몰라. 그리고 손자도 야간 근무하느라 집에 없잖아. 완벽해. 남자친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편안한 잠자리와 돈 앞에서 눈을 감아버린 것이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할머니의 금반지도 그들이 훔친 것이었다. 카메라에 다 찍혀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실 때 미선 씨가 몰래 서랍을 뒤져 금반지를 가져갔다. 그리고 그 반지를 남자친구에게 건네며 웃었다. 이것도 팔면 꽤 될 거야. 순금이래. 진짜? 대박! 어디서 팔지? 내가 아는 데 있어. 걱정 마. 그들에게 할머니는 그저 이용할 대상일 뿐이었다.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훔쳐가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악랄했던 것은 할머니께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실 때마다 했던 행동이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셨다. 화장실에 가시려던 건지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오셨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있는 미선 씨의 남자친구를 보셨다. 누구야? 당신 누구야?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다. 미선 씨가 재빨리 달려왔다. 그리고 할머니를 부드럽게 안았다. 할머니,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걱정되잖아요. 아니야. 분명히 남자가. 미선 씨는 할머니를 다시 방으로 모셨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드리며 다정하게 말했다. 할머니 요즘 악몽을 자주 꾸시나 봐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말 아무도 없었어? 네, 할머니. 저만 있어요. 안심하세요. 치매 환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악랄한 거짓말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할머니는 점점 더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일주일간의 촬영으로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했다. 돈을 훔치는 장면, 금반지를 가져가는 장면, 남자가 매일 밤 집에 들어오는 장면, 모두 선명한 화질로 녹화되어 있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경찰은 즉시 출동 준비에 들어갔다. 다음 날 저녁, 경찰이 출동했다. 미선 씨가 출근해서 할머니를 돌보고 있을 때였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미선 씨가 문을 열자 경찰이 서 있었다. 박미선 씨 맞으시죠? 주거 침입, 절도, 그리고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조용히 따라오시죠. 설명은 경찰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미선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경찰은 그녀의 남자친구도 함께 체포했다. 남자친구는 집에서 쉬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두 사람 모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소용없었다. 경찰서에서 몰래 녹화한 증거 영상을 본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선 씨는 끝까지 발악했다. 이건 함정이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를 정성껏 돌봤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요? 남의 돈을 훔치는 게 당연하다는 말입니까? 미선 씨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그녀가 한 행동들은 모두 범죄였다. 경찰이 미선 씨를 데려간 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할머니께 이 사실을 설명하는 일이었다. 민주는 할머니 앞에 앉았다. 어떻게 말씀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할머니, 미선 씨가 사실은 미선이가 왜? 무슨 일이야? 민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영상을 보여드렸다. 할머니 미선 씨가 할머니 돈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밤마다 남자를 집에 들였고요. 아니야. 미선이가 그럴 리 없어. 착한 애인데 나를 잘 돌봐줬는걸. 영상이 있어요. 보실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영상을 보셨다. 미선 씨가 자신의 손을 들어 지문 인증을 하는 장면, 남자가 집에 들어오는 장면, 금반지를 가져가는 장면. 할머니는 처음엔 믿지 않으셨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말씀이 없으셨다. 그저 눈물만 흘리셨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슬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수치심, 그리고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할머니를 꼭 껴안으며 한참을 울었다. 선량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현실이 너무 슬펐다. 박미선과 그녀의 남자친구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수절도, 사기,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열렸다. 방청석에는 민준과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미선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미선은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 윤리를 저버렸고 치매 환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피고인 박미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은 이어서 그녀의 남자친구에게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최철수는 범행을 방조하고 공모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그들이 훔친 돈은 전액 반환 명령이 떨어졌다. 금반지도 되찾았다. 하지만 돈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도 있었다. 할머니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후로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도 경계부터 하셨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났다. 민준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밝은 미소가 있었다. 할머니도 많이 좋아지셨다. 이번에는 믿을 수 있는 복지기관을 통해 검증된 요양보호사를 소개받았다. 50대 중반의 경력이 많은 분이셨는데 할머니와도 잘 맞으셨다. 그리고 민주는 큰 결심을 했다. 야간 근무를 그만둔 것이었다. 민주는 생각했다. 할머니가 언제까지 자신을 기억하실지 모른다고. 그 전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다. 월급은 좀 줄었지만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다. 거실에서는 할머니께서 새 요양보호사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계셨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 밤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다. 이제 그 손을 누군가의 이익이 아닌 사랑으로만 잡아드리고 싶었다. 할머니께서 평생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햇살이 집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할머니와 민준 그리고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함께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민주는 많은 것을 배웠다. 악은 때로 가장 친절한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는 것.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 사건 이후 민주는 치매 환자 가족들의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가족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할머니가 밤마다 남자가 온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냥 치매 증상이라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진짜였어요. 치매 환자라고 해서 그분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모임에 참석한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어 그냥 넘어갔다는 사람도 있었다. 할머니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미소를 되찾았다. 새로운 요양보호사인 김 선생님은 정말 성심성의껏 할머니를 돌보았다. 할머니께 책을 읽어드리고 함께 산책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들어드렸다. 할머니는 점점 김 선생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번 선생님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네, 할머니. 이번엔 믿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가끔 무서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할머니, 제가 지킬게요. 이제 그런 일 없어요.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도 손자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길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주는 할머니를 위해 두꺼운 이불을 준비했다. 따뜻한 내복도 새로 샀다. 할머니께서 추위를 타시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민주는 함께 앨범을 보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다. 어린 민준의 사진,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 이건 네가 5살 때야. 유치원 입학식 날이었지. 할머니, 기억하세요? 그럼 이런 건 잊을 수가 없지. 네가 얼마나 귀여웠는데? 그 순간 민주는 눈물이 났다. 할머니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계셨다.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 언젠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할머니는 손자를 기억하고 계셨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민준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집에는 따뜻한 빛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을 이기고 계속해서 빛날 것이었다.